안녕하십니까. 저는 고기 없는 금요일이란 주제로 금요일의 과학터치 도입 강연을 맡은 부산과학기술협의회 전임 강사 강진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기념하는 날들이 굉장히 많음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대부분 보면은 이것이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날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보면은 최근에 이제 4월 5일 식목일이 지났고요. 그리고 4월 22일은 지구의 날로 이렇게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기념일 중에 오늘은 2005년 국제채식인 연맹이 제정한 10월 1일 채식인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러면 채식이 지구 환경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나누고자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채식인의 날 외에는요, 또 고기 없는 월요일도 있습니다. 이 고기 없는 월요일은 사람들의 건강과 그리고 지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장려하는 국제적 캠페인으로 200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제 이 캠페인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보면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이 유명한 사람은 비틀즈의 멤버인 폴 맥카트니인데요. 폴 맥카트니가 2009년에 코펜하겐 기후변화 토론회에서 지구온난화를 줄이는 방법으로 미트 프리 만데이, 즉 고기 없는 월요일을 제안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유명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고기 없는 월요일을 이렇게 이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meat free, heat free. 그래서 고기를 적게 먹으면 그 다음에 지구 전체의 온도가 이렇게 낮아진다, 줄어든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 폴 맥카트니는 재밌게도 Meat Free Monday라는 그런 노래도 이렇게 만들어서 직접 부르면서 동물 및 환경 보호에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두 명의 여성이 딸인데 두 딸들과 함께 이렇게 환경 운동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 온난화를 줄이는 이런 월드 미트 프리데이는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하는 여러 사람들의 그런 염원이 이렇게 담아 있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심이나 야식으로 이렇게 즐겨 먹는 햄버거도 그 하나를 만들기까지는 1.5평의 숲이 이렇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있는 고기 없는 월요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기 없는 월요일이 2010년 1월에 창립총회를 갖고 국내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시작된 이런 채식 환경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공공기관이나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시민단체, 기업 등을 중심으로 주 1회 채식 급식을 제안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과 먹거리 관련되는 그런 교육도 같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인터넷에 자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많은 자료들이 있는 지역이 보면 국내에서 서울시청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청은요, 2014년 매주 금요일에 채식 식단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지역으로 지금 확산 추세에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주 1회 채식으로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변화되었는지를 한번 표로 보면요. 이거는 2018년 자료인데요. 우리가 1년을 삼시세끼를 다 먹는다고 하면 1095끼를 먹게 되는데 그 중에 주에 한 번만 채식을 하면 그게 주에 한 번은 52끼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청의 전체 직원이 주 1회만 채식을 하면요, 7만 그루의 소나무, 이것도 큰 30년생의 소나무를 이렇게 심을 수가 있고요. 그 에너지를 이렇게 모으면 서울시 본청에서 1년 동안 사용하는 전기의 8%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이제 서울시는 이 서울시청만 이렇게 캠페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에 이렇게 있는 여러 가지 기관을 캠페인을 시작해서 588개의 단체 급식소에서 주 1회 그러니까 즉 1년에 52끼를 채식하면 755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을 수가 있고요. 종로에 거주하는 인구의 45%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를 절약하는 효과를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동영상은요, 며칠 전 가까이에 있는 울산에 있는 학교의 채식 급식 소식입니다. 한번 동영상을 보실까요? 소고기 좋아하시는 분 많죠? 이 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 중 하나라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끼만이라도 소고기를 포함해서 육고기를 안 먹어보자는 기관들이 하나 둘 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에서는 모든 학교에서 매주 월요일 급식에서 고기를 뺍니다. 대신 어떤 메뉴가 나올까요? 홍상순 기자가 한 여고를 찾아가 봤습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학교 조리실이 분주합니다. 생선을 튀기고 매콤한 어묵탕을 끓입니다. 쇠고기나 돼지고기 등 매일 준비하던 육고기 반찬이 월요일만큼은 빠졌습니다. 대체적으로 나오는 메뉴가 고기 없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나오는 메뉴인 것 같아서 부담되거나 딱히 안 먹고 싶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울산시 교육청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매주 월요일 모든 학교에서 육류 없는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은 채식 밥상을 차립니다. 소 한 마리가 하루에 배출하는 메탄가스는 600리터가량으로 이는 소형차가 내뿜는 1년 배출량과 맞먹을 정도.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육류 소비를 줄이는 교육에 나선 겁니다. 그런 실천들을 통해서 기후 변화를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고기 없는 월요일은 지난 2009년 영국의 록밴드 비틀스의 멤버인 폴 맥카트니가 지구온난화를 주제로 한 유럽의회 토론회에서 이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 올 들어 울산 북구청은 매달 2번, 울산시도 매달 1번 청사 식당에서 고기 없는 날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를 살리는 작은 실천이 학교에서 시작해 관공서로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네, 동영상 잘 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구를 살리는 작은 실천이 이제는 학교에서 시작해서 관공서로 점차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체나 이런 학교에서만 이런 게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나 스스로가 이렇게 환경에 참여하는 그런 환경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고기 없는 월요일이 기후변화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작은 실천이 환경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온난화에 대한 해결책은 사실은 정부나 대기업 그리고 단체가 아닌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채식을 하면 여러분도 환경운동가가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나 개인의 이런 작은 실천으로 우리 미래인 아이들과 국민들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운동은 우리 모두가 채식주의자가 되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 한 끼라도 채식을 하면, 즉 고기 소비를 줄이면 지구 온난화와 그리고 지구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일을 우리도 모르게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우리 개인이 하루 채식을 하면요, 1인당 1년에 30년산 소나무 15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식탁에서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고기 소비를 줄이고 채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절한 채식 습관은 이산화탄소를 줄인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육류 소비를 하게 되면요,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농기구나 아니면은 뭐 공장이나 트랙터나 이런 여러 가지 그 부대 전반적인 거에서 온실가스가 6대 온실가스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산화탄소의 비중이 엄청 높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지구 온난화가 이렇게 많이 심각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육류 중에 소고기는 소를 키우면 그 온실가스 중에 메탄가스가 많이 나와서 이 또한 온실 효과를 이렇게 심각하게 하기 때문에 채식 습관은 환경 보호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채식이 가져오는 효과를 한번 이렇게 표로 이렇게 요약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인당 연간 여기에 뭐 소를 키우거나 아니면 소가 먹는 아니면 가축이 먹는 그런 사료를 키우려면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물 소비도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인당 연간 이산화탄소도 굉장히 많은 감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암과 성인병 등 각종 질병을 또한 채식을 함으로써 예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물론이고 우리가 먹는 그런 공장식 축산업으로 인한 동물들이 사실 살아있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을 했는데 만약에 가축을 키우는 그 우리를 투명한 유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그걸 보고 있다고 하면 아무도 육류를 먹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같이 사는 지구니까 우리가 같이 사는 동물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채식으로 개인이 환경보호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일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이용하는 것보다 낫다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변화는 사실은 식탁에서부터 이렇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요 사진은요, 보면 우리가 소고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소고기 덮밥을 이렇게 만들어 먹는데 이때 이 덮밥을 소고기 대신 두부로 바꾸면 온실가스의 배출이 11배 이렇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보면 육류 요리를 하려면 고기의 냄새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맛을 위해서 아주 조미료와 향신료들이 두부로 요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니까요. 간단하고 그리고 담백한 그런 식단을 한 번씩 이렇게 마련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고기를 이렇게 먹는 이유가 성장하는 아이들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노년기에도 동물성 단백질을 먹는 것이 좋다고들 하니까요. 그래서 단백질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사진에는 채식주의자들이 그러면 단백질을 어디서 이렇게 공급받는지에 대한 간단한 그런 사진이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요, 전체 100g의 단백질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져 있는 위쪽에 있는 그래서 11시에서 한 3시 방향으로 있는 그런 식품들 거기서 스피루리나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차세대 미래 지속 가능한 그런 미래 식량으로 굉장한 관심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햄프시드나 뭐 땅콩 같은 것들은 이미 아실 거고요. 그래서 단백질 비율이 아주 높은 그런 식품군입니다. 그리고 노란 쪽에 있는 것들은 아몬드, 그다음에 캐슈넛이나 아니면 메주콩 그리고 두부 같은 것들도 이렇게 이제 단백질 공급원으로 아주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 흔히 집 주위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호두나 뭐 병아리 콩이나 그다음에 키노아
그다음에 현미, 뭐 고구마, 파프리카, 뭐 렌틸콩 이런 것들도 채식주의자들이 많이 이렇게 식단에서 이렇게 쓰는 그런 식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아주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대체 가능한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래서 한 번쯤 이렇게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것은 저도 사실은 그러면 채식을 하면 어떻게 하지? 고기를 안 먹고는 그러면 나의 건강을 어떻게 지킬까?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을 가지다가 보니까 이제 넘쳐나는 그 인터넷의 그 바닷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보다가 제가 이제 이거 괜찮겠구나 하는 그런 사이트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린피스 홈페이지에 있는 그 요리 이 레시피들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아주 다양한 채식 요리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그린피스는 여러 가지 환경 운동을 하고 그런 4대 환경 보호 단체 중에 하나인 거는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그린피스 홈페이지에 가면 쿡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충주 묵사발도 있고요. 그다음에 쌀보리로 우리가 이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면은 먹는 리조토도 그냥 쌀보리 비건 채식주의자용 리조토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 맞습니다. 모든 버섯 강정. 예, 버섯과 그다음에 견과류가 굉장히 좋은 그런 단백질 공급원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보면은 건두부, 호박말이, 뭐 블루베리, 통밀 스콘 그리고 이제 외국 사람들이 앞에서 이제 보여드린 것들은 주로 한식 그 레시피들인데요. 그럼 외국 그 요리에도 관심이 있으시면 외국 요리도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렇게 따라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 한국에도 고기 없는 월요일 단체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한국에도 고기 없는 월요일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들어가시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채식에 관심을 가지고요. 자기가 개발한 굉장히 많은 그런 채식 식단 레시피를 그냥 이렇게 공개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걸 보시고 나서 한번 관심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요리를 이렇게 시도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우리가 고기를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식감과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콩고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재료는 별거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콩 종류 여기 지금 보시면 팥도 있고요, 녹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부콩도 있고 강낭콩도 있고 굉장히 많은 뭐 여러 가지 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글루텐이라는 것만 있으면 사실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재료입니다. 그래서 글루텐은요 시중에서 이렇게 요즘은 이제 저도 인터넷에 이제 구입을 했는데요. 아주 구입하기가 쉽습니다. 옛날에는 되게 구하기가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글루텐은 무슨 성분이냐고 하면 밀가루에서 이 단백질만 이렇게 분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섞게 되면 여러분들 뭐 그 수제비 반죽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자꾸 이렇게 반죽해서 치대면은 점점 얘들이 반죽이 점성을 띄어서 이렇게 찰기가 이렇게 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치대면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치대야지 이 글루텐은 이렇게 찰기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루텐이 찰기를 줘서 우리에게 그 고기를 씹는 것과 같은 그런 식감을 이렇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이거를 그냥 그저 조금 이따가 동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콩을 불려서 갈아서 글루텐 가루를 넣어서 그 수제비 반죽하듯이 이렇게 하셔서 그것을 냉동실에나 넣어놨다가 이렇게 그때그때 쓰시던지 아니면 즉석에서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드시면 익혀서 드시면 고기 대신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식품인데요.
이 외에도 사실 저는 그 간이 조금 필요할 때는 소금이나 아니면 사실 저는 콩을 좋아해서 콩 비린내를 잘 못 느끼는데 저희 집 식구 중에는 콩 비린내가 느껴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콩 비린내를 약간 줄이기 위해서 뭐 생강이나 아니면 다진 마늘이나 이런 것도 이제 넣고요. 그 외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재료, 뭐 버섯 아니면 뭐 요즘은 비트가 몸에 좋다고 하니까 사이트에 보시면 비트도 엄청 많이 이제 갈아서 넣으시고, 그다음에 양파, 뭐 브로콜리,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서 나만의 그런 콩고기를 만들어서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식사에 이렇게 이용을 하는 그런 분들도 아주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동영상은 콩고기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부의 고민을 해결해줄 장지연 요리연구가. 콩으로도 충분히 고기처럼 맛있는 식감을 낼 수 있어요.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머, 콩으로 고기 맛을 낼 수 있다고요? 콩은 우선 불려줘야 하는데 물과의 비율이 1대2가 되도록 넣고 12시간 정도 불려주면 돼요. 콩을 물에 불려서 크기가 2배 정도 늘어나면요. 껍질을 벗기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이제 이게 들어가면 콩 껍질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제 까칠까칠하고 텁텁하고 뭔가 이게 좀 식감이 있겠죠? 고기처럼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콩이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종류가 수백 가지나 있다 보니 저마다의 장점도 다르다는 거 기억하세요? 예, 이제 콩을 믹서기에 넣고 갈아줍니다. 콩고기를 만들 때 쓰는 콩은 메주콩이나 검은 콩이 좋습니다. 남은 재료를 넣고 다시 갈을 거거든요. 여기에 풍미를 한층 더해줄 채소와 견과류를 넣어주는데요.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콩이랑 따로 갈아줍니다. 콩 간 거랑 재료 간 거랑 해서 1대1로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끝이냐고요? 아니죠. 콩만으로는 고기의 그 쫄깃한 식감을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 글루텐을 넣어서 그 찰진 식감을 만들어낼 거예요. 찰진 식감은 고기의 생명. 글루텐 대신 감자 전분하고 찹쌀가루를 1대1로 섞어서 사용하셔도 이 쫄깃한 식감을 나타낼 수 있어요. 콩과 가루의 비율을 3대2 정도로 넣어서 잘 치대주고요. 네, 동영상을 잘 보셨죠, 그죠? 동영상을 보시면 그 콩고기에 그 찰기를 주기 위해서 글루텐이라는 거를 넣었는데요. 사실 글루텐은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별로 글루텐을 이렇게 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영상에도 말했듯이 찰기를 주기 위해서 다른 곡물에 전분을 이용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시중에 나와 있는 콩고기, 만들어진 콩고기입니다. 그래서 이 콩고기가 이렇게 건조 상태로도 많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보통 뭐 햄버거 패티나 그다음에 치킨 너겟과 같은 그런 냉동 상태로 콩고기가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것도 아주 다양한 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뭐 편의점이나 마트나 인터넷 사이트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콩고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건조된 것은 이렇게 보관하기가 쉬우니까요. 이렇게 물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불려만 주면 사실은 이렇게 고기와 같은 그런 느낌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으니까 뭐든지 여러분들이 편하신 것을 선택해서 보시면 패티, 뭐 너겟 모양, 그리고 불고기용으로 이렇게 얇게 되어져 있는 것들 굉장히 많은
다양한 식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루텐을 아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활성 글루텐이라고 이런 것들도 팔고 있으니까요. 직접 만들어 보셔도 되고요. 시간이 여의치 않으시면 만들어진 제품들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요리를 만들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지구 환경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단백질을 안 먹으면은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단백질 공급원이 되면서 지구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식량 자원을 찾는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고기 대신 대체 가능하고 지속적인 미래 식량에는 뭐가 있을까? 그러면 이런 미래 식량은 어떤 것을, 어떤 요구를 충족시켜야지만이 우리가 이것을 아주 바람직한 대체 자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요. 몇 가지의 그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육류 단백질만큼 단백질과 영양 성분이 풍부한가? 그 다음에 사육 기간이 짧고 대량 사육이 가능하면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유전자 변이나 인공 변이가 아닌 친환경적인가?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주위에서 유전자 변이를 해서 이렇게 만든 주로 제일 이제 심각한 것이 콩과 옥수수인데요. 그걸 GMO 식물이라고 하는데 GMO 식물인가 아닌가? 그걸로 이제 식량 자원을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사육 기간 동안 물 소비가 적은가? 아까 이렇게 가축을 사육하거나 그 가축들이 먹는 그 사료들을 기르려고 하면 물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도 사실 우리 식단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다음에 사육을 위한 면적과 사료 비용이 적은가?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영양 공급을 위해서도 식사를 하지만 먹는 즐거움도 사실은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즐거움인 미식을 유지하는 식품인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대체 자원, 대체 식량을 지금 찾고 있는데요. 미래 식량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건을 거의 충족시키고 있는 대안으로 곤충이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곤충은 키우면은 CO2, 그러니까 온실가스의 배출량도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친환경적이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을 비롯한 영양 성분이 아주 풍부해서 영양학적 가치도 높고요. 그리고 장소도 협소해도 되고, 그 다음에 적게 먹고요. 그 다음에 체중당 함유하고 있는 단백질의 함량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곤충은 사실 뼈나 뭐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거의 버리는 게 없어서 거의 대부분을 다 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효율도 높고 비용도 많이 절감되는 그런 대안식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가 곤충을 아주 많이 먹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 사람이 식용할 수 있는 곤충이 1,900여 가지나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곤충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곤충을 그러면 이렇게 1,900가지나 되는 곤충들을 다 먹을 수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길러서 팔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곤충 산업에서 이렇게 나라에서 법으로 이렇게 인정한 식용 가능한 그런 그 곤충들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메뚜기, 그 다음에 백강잠, 그 다음에 식용류의 그 번데기, 이런 것들은 뭐 사실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전례적으로 이렇게 통상적으로 식용을 이렇게 해서 그냥 그런 근거로 이거는 이제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갈색 거절이 유충하고 쌍별 귀뚜라미는 한시적으로 지금 이렇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를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서 아, 이건 먹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인정을 한 거고요. 그 뒤에 이제 흰 점박이 꽃무지 유충이나 그다음에 장수풍뎅이 유충도 이렇게 한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 나라에서는 7가지의 그 곤충을 먹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이 중에 제가 이제 수업을 가거나 이렇게 할 때 미래 식량에 대해서 학생들과 생각을 나눌 때 이렇게 가져가는 게 이게 그 밀어미 갈색 거저리 유충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너무 예쁘죠. 보면 고소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밀웜 이렇게 되는 이 밀웜을 건조해서 이렇게 시판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샐러드 위에나 이렇게 이제 뿌려서 이렇게 먹거나 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 수업하러 가면 처음에는 학생들이 조금 징그러우니까 안 먹겠다고 하다가 제가 눈을 감고 이렇게 먹어보라고 해요. 그러면 무슨 맛이 나니? 이렇게 물으면 학생들 대부분이 그 새우땡 과자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새우땡 과자 맛이 난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반질반질하게 생겨 있는 키틴 성분이 있기 때문에 새우땡 과자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고 나면 막 더 달라고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게 사실 모양이 조금 보기가 흉하시면 이게 운동할 때 단백질 파우더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을 분말 상태로 이렇게 많이 팔고 있으니까 이거를 뭐 우유나 이런 데 섞어서 이렇게 타서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가루 자체를 어디 요리에 이렇게 넣거나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고기 소비를 줄이자. 그러려면 이렇게 우리가 채식주의자는 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정해진 어떤 특정한 날들만 채식을 하거나 아니면 대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콩고기와 같이 식물성 원료로 고기와 같은 그런 식감과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식품 이 대체육의 하나가 속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이제 그 세포 배양이나 그러니까 소고기나 뭐 돼지고기나 뭐 닭고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닭이나 소나 그런 가축의 그 근육 세포를 배양을 해서 실제로 이제 고기를 만드는 그런 2가지의 대체육이 있게 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고기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3D 프린터 아시죠? 그죠? 그래서 3D 프린터로 인쇄되어서 이렇게 미래의 먹거리들이 아주 다양한 그런 형태로 이렇게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3D 프린터로 저렇게 이제 고기를 만드는데 사실은 저기 그 재료는 식물성 원료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면 정말 식육점에서 고기 덩어리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주는 것과 같이 이렇게 저런 비주얼과 이런 그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정말 저렇게 생긴 게 정말 고기처럼 생겼는데 그럼 정말 스테이크를 구우면 정말 고기 같을까? 이런 의문이 드시죠, 그죠? 실제로 이걸 가지고 이제 스테이크를 해서 이렇게 이제 아주 예쁘게 이렇게 플레이팅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줬더니 한 80% 정도의 사람들이 정말 고기인 줄 알고 그리고 만족도가 높은 그런 식사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꼭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아도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회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보고 그리고 지구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맨 처음에 제가 인포그래픽한 그런 지구에 관련되는 특히 지구 환경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주 토요일은
us our라고 그래서 나와 지구를 위한 오프라고 돼 있죠. 그러면 오프는 뭘까요? 전원을 전 세계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꺼보는 1시간 동안. 그래서 저녁 8시 반에서 9시 반 사이에 이렇게 전원을 끄는 us our 캠페인도 지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녹화 날이 26일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이 us our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내일 8시 반에서 9시 반에는 한번 불을 꺼보려고 하는데, 불만 끄는 게 아니고 전자제품을 끌 수 있는 것도 다 이제 끄면 좋겠죠. 그래서 지구촌 전등 끄기가 지금 우리 주위에서 아주 오랫동안 2007년부터 이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 각 유명한 도시에서 이렇게 해서 인터넷을 찾아보시면요, 불이 꺼진 그런 지구의 사진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이 us our 행사를 공공 건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1시간, 1년에 단 1시간 전등을 껐는데도 굉장히 많은 그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꼭 이런 날, 그 다음에 고기 없는 월요일, 그 다음에 고기 없는 금요일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작은 노력이 지구를 살리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 모두 이렇게 다 같이 사명감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이렇게 지구 환경이 식단에서도 이렇게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나눴는데요.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가 지구 환경대가 되어보는 것 어떠십니까? 오늘 저의 말을 열심히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